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거든요. 권여선 작가의 안녕 주정뱅이라는 그 작품에 수록된 봄밤이라는 작품이고 굉장히 짧아요. 몇십 페이지 안 돼서 여러분들도 금방 읽으실 것 같은데 짧은 만큼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압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경이라는 여자는 국어 교사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.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. 아이가 있었는데 시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이가 사라졌고 연락을 한 방법도 없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직업도 그만두게 되죠. 그리고 이 여자가 만난 남자, 수환이라는 남자인데 이 얼굴을 내가 사랑하네. 나도 당신의 얼굴 정말 좋아. 이 남자는 신용불량자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류마티즘, 관절염 이런 병이 있는데 이게 그 신용불량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거야. 그래서 병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됐어.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불투명한 힘든 상황인 거죠. 봄밤은 이 둘이 만나서 이제 그 서로 사랑에 빠지는 얘긴데요.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와는 굉장히 좀 다르다.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실 테지만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도 마음에 안 들면은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거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바꾸려고 하겠죠.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으로. 그런데 이 둘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예요. 아마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더 그게 절박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내가 이 사람을 굳이 바꾸고 나에게 맞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내용이 없어요.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, 감각하고 있는 것,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좀 표현된 영화예요. 그래서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. 이 영화는 100마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한예리, 김설진 배우를 감독이 캐스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예리 배우는 한국 종합예술원 무용과 출신입니다. 무용원 출신으로서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. 사실 무용원에서 탑이었거든요. 너무 춤을 잘 추는 그 무용수였기 때문에 배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예종에서 굉장히 이 훌륭한 댄서를 뺏기는 게 아닌가?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을 잘 쓰는 그런 댄서였다. 그리고 이 같이 지금 그 작업을 한 김설진 배우 같은 경우 그 댄싱 라인 보셨으면 아시죠? 거기서 엄청 뭐 지금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고 스위트홈에서 연극괴물 했던 배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시리즈 중에 하나인 빈센조에도 나왔었고 이 배우도 한예리 배우 동기였어요. 한예종. 그러니까 둘 다 댄서죠.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장면 하나하나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대무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네? 이들의 움직임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단적으로 한 장면을 좀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경이 막 걸어와요. 걸어오다가 술이 너무 떡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휠체어에서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바닥을 기어서 둘이 이제 그 취한 영경과 수환이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사나 어떤 행동보다도 굉장히 센 언어로 작용을 해요. 마치 이 몸을 잘 쓰는 두 배우가 춤을 추듯이 서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주는 관객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거죠. 실제 러닝타임은 67분이지만 굉장히 그 정서가 압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실제보다 훨씬 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진짜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경이 제가 아까 알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알코올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
같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여자가 의존하는 또 하나의 것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시예요. 그러니까는 아이를 잃고 나서부터는 술에 떡이 돼서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.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.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었거든요. 호평을 받기도 했었고 부산국제영화제나 서독제에도 또 이렇게 초청돼서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호흡으로 보자면 이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장면들 연출로 봤을 때는 좀 낯설죠. 낯설고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의 어떤 완성도나 독립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혹시 걔들이 막 괴롭히는 너? 막 너한테 나쁜 거 시키고 그래? 기준이랑 안 놀면 되죠. 그만하려는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잔혹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성장 영화의 어떤 틀을 쓴 붕괴 영화입니다. 여름이 지나가면은 13살 소년 기준의 얘기예요. 원래는 그냥 도시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입시에 좀 도움이 되고자 엄마가 얘를 데리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가요. 그때 얘가 여기서 이곳에서 나고 자란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. 얘는 이름이 영문이라는 애인데 이게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왜냐면 일단 이렇게 좀 잘생겼어. 그리고 눈을 이렇게 반쯤 가린 그런 헤어스타일로 쟤 뭐지? 너 뭐 돼? 약간 이런 느낌이지.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.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을 좀 책임을 지면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 기준과는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른스러운, 한마디로 어릴 때 보면은 좀 매혹적인 인물이죠.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이 이 영문이라는 아이한테 빠져들게 되고 비행을 일삼는 영문의 패거리들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그 기준을 들어오게 해주는 건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성장 영화의 요소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 붕괴라는 말을 꺼내든 이유는 성장 영화는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나의 어떤 또 다른 시기,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영화잖아요. 근데 이 영화는 묘하게도 그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그 터널을 지나와도 앞이 잘 안 보여요. 아, 이들이 그 세계 안에서 살다가 어른이 돼도 뭐 별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. 왜냐면 기준이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랐다면 영문은 진짜 무법천지에서 크고 있는 거잖아요. 어른도 없이. 영문이 행하는 그 절도 내지는 그 폭력적인 아이들을 갈취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파수꾼 같은 그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정하고 폭력적인 세계의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영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아무도 모른다 같은 캐릭터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도 연상이 되거든요.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을 좀 주지 않는다는. 그러니까 감독이 신인 감독인데 단편은 그 2017년에 그 맥북이면 다 되지요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할머니의 외출, 미스터장 이런 것들을 한 2년에 한 편씩 만들었으니까 이번 작품이 첫 장편인 건 거죠. 이 사람이 영화를 전공한, 그러니까 영화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. 그냥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영화가 좋아서 무작정 스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하는 일을 했대요. 놓치지 않고 가져온 건 거죠.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
감독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성장 영화라고 말하고 규정하려고 하지만 독일 감독이죠. 미하엘 하네케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대요. 정말 날카로운 현실, 폭력적인 것들을 캐릭터로 구현을 한 영화들을 만들어 왔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 영화도 조금 톤을 닮아가고 싶어 했고 그 암울함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걔네 형 왜 조심해야 돼? 그냥 보면 안다. 오늘 맞은 거는 말하지 마라. 아름다운 그 감정의 디테일들을 한번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줘.